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과 반나절 동안 안 가는 사람. 누가 신장이 더 건강할까요? 지난달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살 김동수 어르신은 차 한 잔만 마셔도 30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바둑을 두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가? 방광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김동수 어르신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 박민호 어르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박민호 어르신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참는 힘이 있어야 신장이 튼튼한 거야. 여러분, 어느 분의 신장이 더 건강한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마시면 몸에 쌓였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 이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물을 하루 서너 잔만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였죠.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변도 잘 나오고 아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물을 받아서 내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수분 전체를 관리하는 조절 센터입니다. 성인 몸속에는 약 40리터의 수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하루에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나머지 38리터는 혈액, 세포, 조직 사이를 계속 돌면서 순환합니다. 신장은 이 전체 흐름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조절합니다. 신장은 교통신호등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멈추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면서 전체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물을 마셨다고 바로 소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몸에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혈액이 탁해져 있으면 더 많이 걸러내고 탈수 위험이 있으면 수분을 더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화장실에 가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이 지나도 안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빈도가 아니라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어르신은 소변 횟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서너 번 정도였죠. 그런데 신장 기능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도 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노폐물이 쌓여도 걸러내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물 마시고 30분 만에 화장실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신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수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자주 가는 것도 하나의 조심해야 할 신호인 걸까요?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69살 정미숙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 한 잔만 마셔도 40분 안에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하루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였죠. 주변에서 계속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단백뇨도 혈뇨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주 가는 것이 정상인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 크기의 차이입니다. 사람마다 방광 용량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00ml에서 400ml 정도를 담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150ml만 차도 신호가 옵니다. 키가 크고 작듯이 방광도 타고난 크기가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병은 아닙니다. 단지 자주 비워야 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수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신장입니다. 신장이 민감하다는 뜻이죠. 물을 마시면 즉시 혈액 농도가 옅어집니다. 이때 신장이 빠르게 감지해서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면 30분 안에 화장실에 갑니다. 오히려 조절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에 민감한 성향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절반만 차도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방광과민이라고 부르는데 병이 아니라 체질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에도 안 깨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겨울철이나 에어컨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땀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면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만 빠져나갑니다.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할 때는 하루 5번만 가던 사람도 겨울 실내에서는 10번 넘게 갈 수 있습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이 중에서 신장 반응이 빠르고 겨울철이라 땀이 적었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계속 지내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으려고 물을 줄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주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변을 볼 때 아랫배가 아프거나 따끔거린다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밤에만 유독 자주 일어난다면 심장이나 신장의 순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이 계속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면 당뇨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걸까요? 오히려 그쪽이 더 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는 능력이 있다는 건 건강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1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 8시에 물 한 컵 마시고 오후 3시까지 7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가셨습니다. 본인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나는 젊었을 때부터 오줌발이 세고 방광이 튼튼했어. 그런데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부터 원인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습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물을 하루 4-5잔만 드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화장실 자주 가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고 일도 중간에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아예 물을 안 드셨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폐물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빨래를 할 때 물이 부족하면 세제가 옷에 남듯이 신장도 충분한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 다음은 소변을 반복적으로 참는 습관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면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참으면 방광벽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만 몇 년씩 참다 보면 방광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늘어진 고무줄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역류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오래 고여 있으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신장 쪽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본인은 참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식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찌개류와 같이 식사를 하고 국물도 다 드셨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걸 맞추려고 수분을 더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많은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과정에서 신장 혈관이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대한신장학회 연구를 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을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짠 음식은 소변을 줄이는 동시에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통제와 보신약의 습관적 복용입니다. 어르신은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진통제였죠.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드셨는데 이게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력을 보충한다며 한약재로 만든 보신약도 석 달에 한 번씩 드셨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은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몇 년씩 반복되면 누적 손상이 옵니다. 보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을 정확히 모르는 한약재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물을 줄이고 소변을 참고 짜게 먹고 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갔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픈 곳도 없었고 소변도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정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사실 신호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신호입니다. 먼저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깔, 거품, 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진한 건 밤사이 농축됐기 때문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홍차 색깔로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색이 나온다면 신장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품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물줄기가 변기물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마치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하루 8잔 정도 마시는데 소변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소변이 계속 많이 나온다면 당뇨나 신장 농축 기능 저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부종입니다. 특히 눈 밑, 발목, 정강이를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 퉁퉁 부어 있고 이게 열흘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은 수면 자세나 전날 저녁 식사 때문일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5초 동안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넘게 남아있다면 부종이 심한 상태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직 사이에 물이 고입니다. 능력 때문에 발목과 정강이에 먼저 나타나고 누워있을 때는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려서 아침에 눈밑이 붓게 됩니다. 세 번째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10시간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낮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드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입술색이 옅어져 있다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골수에 신호를 보내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도 감소합니다.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밤에 잦아지는 배뇨 패턴입니다. 낮에는 4-5번 정도 가는데 밤에만 요독 서너 번씩 일어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합니다. 수분을 최대한 재흡수해서 소변량을 줄입니다.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농축 능력을 잃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루 소변량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나온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욕 저하와 입맛 변화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먹기 싫어지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거립니다. 가끔 메스꺼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에 2kg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게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입맛이 변해서 평소와 다른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갑자기 더 선호하게 되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겹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있을 때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2가지 이상이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병원을 찾기 전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통증보다 신호로 먼저 말합니다. 참는 능력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컵, 오후 3시쯤 1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하루 6잔에서 8잔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방광만 부담스럽고 금방 소변으로 나갑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혈액이 계속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면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는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신호가 오면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일이 바쁘더라도 외출 중이더라도 신호가 오면 5분 안에 해결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이 습관이 되면 방광이 늘어나고 신장에 압력이 갑니다. 특히 밤에 소변 신호로 깼을 때 아침까지 참자고 다시 자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밤낮 구분 없이 일하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서 해결하고 다시 주무세요. 숙면도 중요하지만 신장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과 피로를 일주일 패턴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다른 이유로도 붓고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건강이를 5초 동안 꾹 들어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5초에서 10초 이상 남아있으면 수첩에 날짜를 적으세요. 이게 사나흘 이상 계속되면 기록이 쌓입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가벼운 일에도 숨이 차는 증상.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 역시 기록하세요. 그렇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종이 4일에서 5일 동안 지속될 때, 부종과 피로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일주일 안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을 때, 소변 색깔이나 거품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과를 방문해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변 분리자 병지조야.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병의 조짐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변은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소변 신호가 오면 바로 가고 정강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밤에 깨서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